있습니다. 비비고가 없다면 이 순간, 이 표정도 없을 테니까. 정성을. 오늘 오후 7시 기준 작년보다 28% 정도 늘어난 차량 472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 연휴 기간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2년여 만에 면제되는데요.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 등 전국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혹시라도 증상이 의심된다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서는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긴 곳이 적지 않아서 한가위 맞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미뿐 기자가 피해 현장들을 돌아봤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패이고 쓸려나간 진입로. 다음에 길목 잘하자. 대부분이 훼손돼 마을은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진입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무너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참을 걸어가 도착한 마을 안은 쑥대밭입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작물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파면 금태전 배추가 다 있어요. 다 있지 뭐 이제 다 죽었지 뭐. 냇가에 앉은 주민들. 설거지도 빨래도 냇물로 간신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 나온다. 하면 며칠 내. 아까워. 애들었지. 물 없지. 망고 고사이다. 망고 고사이다. 그래. 내일이 추석이지만 차례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원래는 뭐 집에 난리가 제사 챙겨가지고 모실 데도 없고. 도심에서 가까운 또 조금만 다른 마을. 기다려. 골목마다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헬기를 타고 날아온 특전사 요원들은 진흙을 뒤집어 쓴 가재 도구를 순식간에 정리합니다. 가장 심각한 곳에 다음에 저희 특전사가 잘하자. 헬기로 긴급 투입된 만큼 추석 연휴 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밥차를 가져와 식사를 준비해주는 이들과 어르신들이 지금 식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도 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가장 기쁘고,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온 가족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오지 말라고 또 해주시네요. 네, 가서 도와드리라고.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도움의 손길에 피해 주민들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MBC 뉴스 멋져요. 장미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살의 나이로 삶을 마쳤습니다. 열흘간의 장례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런던 버킹엄 궁 앞에는 여왕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많은 영국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왕위는 아들인 찰스 황태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까워. 버킹엄궁 꼭대기에 있던 유니언잭, 영국 국기가 기대 반까지 내려가 달렸습니다. 런던을 비롯한 영국 곳곳의 공간에는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I think she'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leaders in a time of tremendous change. Like I said, a role model for everybody and never put a foot wrong, did she? 앞서 어제 저녁 의료진들이 여왕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고 찰스 왕세자를 포함한 직계 조금만 가족들은 기다려. 여왕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 하나둘 모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여왕의 소식을 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고 여왕의 서거 소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The death of Her Majesty the Queen is a huge shock to the nation and to the world. 여왕이 서거한 곳은 스코틀랜드 동북부 에버딘셔 지역에 있는 벨모럴 성입니다. 평소 여왕의 거처인 런던 버킹엄궁에는 닷새우인 13일 여왕의관이 도착하는데 이후 또 5일간 여왕의 마지막 모습은 국민들에게 공개된 후 장례는 서거 열흘째 되는 18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왕의 자리는 74살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왕의 즉위는 즉각 시작됐지만 대관식은 약 3개월 이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엘리자베스 2세는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70년간 영국을 대표해 왔습니다. 한 시대가 마감됐다.
여왕의 서거 소식에 세계 주요 매체들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랑받는 군주였지만 개인으로선 굴곡 또한 적지 않았던 그의 96년 삶을 박소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나이스 샷.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노인. 미소를 띠고 신임 총리와 악수를 하는 이틀 전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은 여왕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자, 하나 더.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and to the service of our great imperial family to which we all belong. 21살 젊은 공주는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선서로 공적인 삶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해 중장비 운전을 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고 아버지의 다음에 급작스런 사라져. 사망으로 25살에 왕관의 무게를 떠안았습니다. 70년 재위 기간 윈스턴 처칠을 시작으로 15명의 영국 총리를 거쳤고 미국 대통령 13명을 만났습니다. 영국과 영연방을 대표해 100곳이 넘는 국가를 방문했고 73번째 생일상은 우리나라에서 받았습니다. Pepper paste, is it? Yes, pepper paste. It's very hot. And does it preserve the food, is it? Oh, yes, yes, yes.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현대국가의 군주. 여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권위와 신비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대중을 의식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들 찰스 황태자와 이혼 후 교통사고로 숨진 다이애나 황태자비. 군주제와 왕실을 손상시켰다며 냉담했던 여왕은 여론의 거센 비판 후에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 admired and respected her for her energy and commitment to others, and especially for her devotion to her two boys. 노년에도 호기심과 유머 있는 모습을 보여온 여왕은 작년 70년이 넘게 함께한 남편 필립 공의 사망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본토와 영연방 국가의 화폐 인물을 2년여에 걸쳐 찰스 3세로 교체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왜 그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군중 앞에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핵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고 밝혀 최근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등에 대한 강경한 맞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 광장. 인공기를 단 공수대원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전투기들이 불꽃을 뿌리며 날아갑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환호하는 순간 김정은 동지께서 경축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은 너무 멋져요.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입니다. 대규모 행사에 앞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2만 자가 넘는 장시간의 연설을 나이스 펼쳤습니다. 샷.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령으로 규정한 사실도 아까워. 과시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법령에선 북한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에 대해 핵 타격을 자동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휘부가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공격이 이뤄지기 전이나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은 우리 측의 선제 공격에 대한 전술 핵의 강대강 맞대응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능력을 키운다는 우리 군의 삼축 체계 전략에 경고를 보낸 겁니다. 대규모 경제 지원으로 핵 포기를 이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북한은 다시 밝힌 셈입니다. 또 김 위원장 연설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미국 비판에 집중한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은 11월 중간 선거 시기를 택하면서 미국과의談판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에서 유리문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2주 전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출시 1년도 안 된 삼성전자의 세탁기 비스포크 그랑데 AI.
유리문이 갑자기 깨져 날카롭게 산산조각 난 채로 바닥에 흩어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까지 나서서 자료를 요구하자 삼성전자는 2주 전 결국 사과했습니다. 강화 유리가 접착 불량으로 이탈했다며 무상 교환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24개 모델 10만 6천 대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문제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유리문 접착 부위가 떨어져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겁니다. 비슷한 신고는 지난달까지 무려 205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엔 아예 유리문이 분리돼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린 사고가 32건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깨짐 사고는 지난 4월에 2건이 발생했고 이후 5월에 3건, 6월에 2건이 접수된 데 이어 7월에는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8월에는 18건으로 확 늘며 다친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불량 발생 9개월 만에야 개선된 유리문으로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유리문에 문제가 있다고 접수한 고객들에게만 그것도 똑같은 제품으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으로 바꿔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믿고 쓰냐.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친 사람까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책임을 우리 정부가 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봐주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삼성전자는 최초 발생 이후엔 다음에 신고 건수가 잘하자. 많지 않아 중대한 제품 불량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최근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지난달부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명절 선물, 요즘은 모바일로 선물 쿠폰을 보내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초기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죠. 코로나 사태를 아까워. 계기로 이 시장이 3배 가까이 커졌는데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상대방에게 바로 선물을 보내는 이른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전효주 씨는 올 추석 처음으로 친척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과일을 보냈어요. 만나서 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멀리 살아서 서로 보기 힘들다 보니까. 전체 온라인 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2조 원대에서 3년 만에 6조 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너무 확산으로 멋져요. 비대면 선물 주고받기가 일상이 된 겁니다. 이 중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는 2010년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국민 대다수라 할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쓰는 것 같아요. 주소를 모르는 친구도 링크 보내면 친구가 다음에 입력하니까 잘하자. 편하고. 하지만 11번가와 네이버, 쿠팡 등 다른 업체의 선물하기 서비스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각종 적립금과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도래를 하면 오프라인 소비는 회복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대면 선물의 편리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물하기 서비스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젠 판매 상품도 다양해져 각종 음식의 생활용품, 명품까지 팝니다. 카카오 입점업체만 8천여 곳입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서 고객 수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입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위 업체인 카카오의 경우 입점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생산 판매 업체와 1대1로 입점 계약을 맺는데 업체에 따라 높은 수수료가 붙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나이스 가져가나요? 샷. 25%? 솔직히 적은 편은 아니어서 경쟁력 있는 단가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입점은 되어 있는데 판매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카카오는 제품 경쟁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너무 평균 멋져요. 수수료는 10%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던 지난 7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을 만들고 단장으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늘린다는 취지였지만 알고 보니 사실상 단장 한 명뿐인 조직인데다 새로운 역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안에서 민간 전문가의 조금만 역할을 기다려.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바로 다음에 다스비 잘하자.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단장 한 명 말고 다른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처음부터 단장 한 명이 혼자 업무를 보고 나이스 공무원 샷. 3명이 실무를 돕는 구조였다며 새로 위원을 임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따로 없고 사실상 단장 한 명만 있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코로나 특별대응단장의 공식 임무는 중대본 회의 참석과 이슈에 대한 브리핑. 그런데 정기석 단장은 단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국가감염병 자, 위기 하나 대응 더.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중대본 회의도 가고 관련 브리핑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석입니다. 최근 나이스 환자 발생이 샷.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와 코로나 특별대응단은 뭐가 다르냐고 물었지만 분명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평가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자문 단장은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이를 두고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딱히 역할이 없는 조금만 코로나 기다려.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이 무서우니까 임기응변식의 억상옥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정기석 단장은 자문위원장은 초청받지 못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시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대응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속담처럼 영화계에는 일편만한 속편이 없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요즘엔 더 이상 통용되지 아까워. 않습니다. 올해 흥행작은 대부분 속편이었는데요. 왜 그런지 조국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남과 북의 형사가 공조 수사를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공조 한번 하자. 이번엔 미국 FBI 요원까지 힘을 모읍니다. 추석 극장가의 유일한 한국 영화 조금만 대작인 기다려. 공조2 인터내셔널. 액션은 화려해졌고 웃음도 더했습니다. 명절 때 또 가족분들과 친지분들, 친구분들과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는 이 영화가 주목되는 건 경쟁작이 없다는 아까워. 것뿐 아니라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흥행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넌 납치된 거야. 전작의 흥행을 걸음삼아 만든 속편 영화는 올 들어 관객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관객 수 기준 최고 흥행작 10편 중 헌트와 비상선언을 제외한 8편이 속편이었습니다. 깡패들 반가워. 범죄도시2는 다음에 전편의 흥행을 잘하자. 뛰어넘어 코로나19 이후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했고 탑건 매버릭은 36년 전에 만들어진 1편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는 영화계 속설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셈입니다. 넷플릭스 등 좋습니다. OTT 서비스로 초구를 언제든 치세요.